오늘은 초보 중개사 창업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중개사가 창업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비주거 매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등 주거용 매물에 비해 상가, 사무실, 토지 및 공장, 지산 중개는 비교적 사람들 만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활동적인 성향에 알맞은 매물이에요. 이 중 먼저 상가, 사무실 중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가나 사무실을 주 거래 대상 매물로 정했다면 역세권이나 상업 지역에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해야 되겠죠. 상가, 사무실 중개는 중개 지역이 넓은 특징이 있어요. 서울을 기준으로는 보통 2개구를 영업 대상 지역으로 보아야 해요. 그러므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면 기동성도 필요하고 활동적이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상권도 상권별로 특징이 있어서 그 상권의 특징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해요. 가령 오피스가 밀집한 상권 같은 경우는 주 5일 상권의 특징이 있고 대학가 상권은 방학이라는 비수기가 있어요. 또 중개하려는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즉 식당을 중개하려면 주방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좋은지, 좌석수는 몇 석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업종은 좌석 회원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수익이 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고객에게 브리핑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상가. 사무실의 중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품과 DID라고 할 수 있어요. 상가, 사무실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직접 명함을 들고 상가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때 장사가 잘 되는 상가는 당연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굴하지 않고 꾸준히 발품을 파는 DID의 정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DID 정신으로 발품을 팔아 매물을 많이 확보하면 상가 중개의 1차 관문은 넘은 거예요. 상가 중개의 또 다른 특징은 아파트 등 주거용 매물과 다르게 권리금 계약이 있어요. 즉 신규 임차인이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 다음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두 번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의 계약을 함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즉 두 번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가 높으면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상가 중개의 특징은 비교적 결정이 빠르다는 거예요. 상가를 임차하려는 고객이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임차 조건과 권리금이 적당하다면 빠르게 결론이 나는 특징이 있어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주거 매물에 비해 많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 등 주거 매물을 중개하려면 단지 내 상가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는 높은 권리금과 높은 월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 사무실 지역은 권리금이 없거나 낮고 월세도 높은 번화가 전면이 아닌 2층에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자본이 넉넉하지 않거나 활동성이 있는 젊은 남성이 도전해 볼 분야라고 생각돼요. 또한 오래된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 중에는 유치원, 노래방, 모텔 등 특정 업종만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상가, 사무실 중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자본이 넉넉하지 못해 고민이신 공인중개사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분야 같아요. 다만 1년에 몇 켤레의 신발 바닥이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 발품을 팔겠다는 각오와 명함을 돌릴 때에 무한함을 극복할 마음가짐을 있어야겠죠.